네, 책자 체킹한 다음에 물권법 갈게요. 페이지 124페이지 피세요. 자, 124페이지. 네, 거기 절대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 나와요? 네, 절대적 무효는 갑, 을이 꽝이 되면 건너간 병, 선이도 꽝, 악이도 꽝꽝 되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상대적인 것은 갑을 계약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건너간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는 데를 뭘 한다? 상대적 무효.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의사표시 있죠? 네? 단독하고 뭐가 있어요? 통정 있죠? 여기만 뭐고?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 건 뭐야 전부 다? 절대적이야. 굳이 이 표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단독 허위 표시를 별명이 뭐죠? 비진의 표시 또는 단독 허위 표시 또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그래서 이걸 또 억지로 암기시켜 드리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비통하다. 또 적으려고 또 탁 잡고 있는 거 봐봐. 그거보다는 그냥 이 표 보고서 연습하라니까. 뭐 보고서 10개 놓고서 의사 능력은 단독 통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꽝꽝. 그죠? 행위 능력은 취소니까 논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밑에 가서 단독 통정, 차고 사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통정은 뭐다?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만 꽝. 확과 적타는 전부 다 무무무무죠. 여긴 전부 다 뭐예요? 꽝꽝꽝꽝 절대적 꽝이죠. 이해되세요? 아니 뭐 암기법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보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가지고 주로 나오는 데가 여러분들 적극가담 이중매매 있었죠.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어디서 놀았어요? 어디서 놀았어요? 10가지 중에서 적극가담 이중매매 어디서 놀았다? 타당성에서 놀았던 거예요. 어디서? 갑을 매매하고 갑병 팔았는데 병이 적극 가담했으면 매매가 꽝이니까 등기도 꽝이죠. 정한테 또 팔고 먹튀 하겠지. 정이 등기 친다 하더라도 선의를 할지라도 보호를 안 해줘. 왜? 절대죠. 거기서 주로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자, 하나 체킹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시면은 125페이지에 유동적 무효가 있을 거예요. 무슨 무효? 그 허가지역이 있는데 이 허가지역은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다시 또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아시겠어요? 이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이 무권대리에 있었어요. 뭐 있다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1번 숫자 있죠.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이 해서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는 추인 있기 전까지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이거로 뭐다? 불확정 무효.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1번을 두고 하는 얘기죠. 여기 1번. 여기 1번. 무권 대리. 이게 뭐다? 불확정 무효. 또는 뭐다? 유동적 무효.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계속 넘기세요. 자, 130페이지 가시면은 일부 무효가 나오죠? 자, 요거는 그냥 조문만 집중하시면 돼. 조문 집중. 무슨 무효? 일부 무효. 자, 법률 일부분이 무효인 때, 자, 전부 뭐로 한다? 무효로 합니다. 전부 무효. 토지, 건물 샀는데 건물이 화재가 났다. 건물값 안 주고 플러스 토지값도 안 주겠죠. 몽땅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건물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 토지 부분은 뭐가 되지 않는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주차장 목적인 사람은 건물이 없더라도 계약했겠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원칙 뭐다? 아니, 전부 무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나머지 유효. 그렇게 기억하세요. 밑에 본문 안 읽어도 된다고요. 그냥 조문만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138조 우측에 무효행위 뭐가 나온다? 전환. 자, 이 전환을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해보시면은 맨 밑에 2편 물권을 보세요. 자, 점소, 지지전, 유질저 있죠. 자, 거기 6번에 전세권이라고 돼 있죠. 전세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2편 뭐예요? 물권. 물권 뜻은 사람이 물건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올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사항입니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부 다 뭐다? 등기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끔 우리는 미등기 전세란 말을 쓰죠. 미등기 뭐다? 전세. 그럼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세권. 미등기 전세. 자, 2편 뭐 있습니까? 이렇게 편을 붙여서 읽으면요, 이게 굉장히 럭셔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방금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돼 있을 때 전세권이라고 했었죠. 근데 뭐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럼 2편 물권 전세권으로는 무효행위입니다. 무효행위. 그죠? 그러면 이것을 등기하지 않아도 좋은 게 있죠. 그게 3편 들어가면 뭐 들어가면? 채권이 있어요. 그죠? 채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15가지 전형계약이 우측에 있죠. 뭐 있어요, 여기? 증, 조, 할배, 증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여. 유언, 유증은 왼쪽에 단독행위죠. 유제에서 갈 때 유자 있죠. 그게 유언, 유증은 어디다? 단독행위고, 증여는 뭐다? 계약입니다. 증조, 할배, 매하. 매가 매매죠. 화는 화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차 나오죠. 첫 번째 차가 바로 임대차입니다. 두 번째 차가 사용대차입니다. 세 번째 차가 소비대차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첫 번째 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그럼 채권은 무슨 대차? 임대차 들어가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사람, 사람입니다. 물권은 사람, 물건, 채권은 사람, 사람. 그러면 갑자기 가서 달라 그러면 욕먹죠. 뭐가 있어야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차에서 임차인 사람은 임대인한테 사용수익을 요구하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뭐 요구할까? 차임. 그래서 임대인은 차임 청구권, 차임 채권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 청구할 권리가 있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사용수익 청구할 권리를 멋있게 표현한 말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권이요? 그럼 임차권은 소속이 어디일까? 한편 뭐라고요? 임대차에서 온 거예요. 전세권, 임대차 그러면 권자가 아니니까 좀 글자가 안 맞아서 뭐로 고친 거예요? 임차권 소속이 어디다? 채권. 그러면 채권, 요거는 그러면 이제 임대차는 뭐 하지 않아도 좋다. 등기하지 않아도 좋은 거. 그래서 무효 행위를 유효로 뭐 해주겠다? 응? 전환시켜주겠다. 그게 무슨 행위 전환이에요, 그게? 네? 무효 행위 뭐다? 전환이다. 그러니까 전세권으로는 뭐가 없지만, 무효 행위지만, 임대차 유효로 전환해주겠죠. 그러면 다시 또 무슨 계약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임대차 계약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백을 뭐 할 수 있다? 공백을 메꿀 수 있죠.
이게 무효니까 그럼 다시 또 임대차 계약서 쓸 필요가 없고 최초의 이 미등기 전세 계약서 그냥 무슨 계약서로 보자. 임대차 계약서로 보겠다. 뭐 그런 뜻이야. 아시세요? 이게 무슨 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다음에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만은 한번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신고요? 혼인신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법률 혼이라 생각하시면 돼. 무슨 혼? 그럼 자식이 어디서 나와요, 자식이? 이 법률 혼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밖에다 반칙을 합니다. 병이라는 여자 속에서 A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A를 뭐라고 그래요? 응? 혼, 인, 혼인, 외. 외자를 쓰는 거. 혼인, 외, 뭐다? 출생자. 출생자. 아셨어요? 지금부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드라마 보시면 요즘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죠. 막 정신이 없어. 그걸 막장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가끔 드라마도 좋은 드라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 보니까 뭐 나빌레라? 에? 잔잔한 게 옵니다. 어쨌든 요게 갑자기 요로 들어와요. 요로 싹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이걸 바뀌어. 뭐로 바뀌어요? 혼인 중 뭐로 바뀐다? 친생자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드라마가 된 거예요. 무슨 신고가 된다? 출생 신고가 된다. 누구 마음이 아플까? 자, 이 출생 신고는 선택해 보세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응?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어? 이제 사람은 얘는 죽일 놈이고 이 아이에 초점을 두게 되면 누가? 얘가 이게 유효로 가는 것이 이게 갈 거고 이분 입장에서 또 한다면은 이건 뭐야? 무효하겠죠. 보는 시각이 다 뭐야? 다릅니다. 그죠? 근데 판례 태도는 이거는 유효가 되면 안 돼. 무효이 돼. 왜?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갑이 다시 이걸 어떻게 돼? 지가 제정신이면 이 아이 내 아이입니다라고 가서 인정을 해야 돼. 밖에서 난 자식이지만 이 아이는 누구 아이다? 내 아이다 라고 가서 뭐 해야 돼요? 그걸 인지신고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인지신고 인정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유효 무효? 이제 뭐가 될 거다? 유효가 되겠죠. 그러면 출생 신고해서 인지 신고 갈 때까지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요? 공백이 생기잖아요. 공백 생기면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A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을 없애는 방법은 뭐다? 최초의 무슨 신고를? 출생 신고를 그냥 무슨 신고로? 인지 신고로 전환해서 보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 아셨어요?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책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가족법상 법률행위도 전환이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 네? 보통은 재산법상 법률행위죠. 여러분들 이게 재산법이죠. 배꼽 밑이 뭐고 이게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친족, 상속을 뭐라 한다? 가족법. 이 물권, 채권이 뭐예요? 재산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563조의 재산권이라고 해요. 재산권. 563조의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 나오잖아요. 그럼 재산권의 2대 주주가 뭐예요? 물권하고 뭐다?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도 매매 대상이 돼요? 네? 왜요? 아니, 그거 재산권이라고 돼 있으니까. 563조에 재산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항상 물건을 생각하잖아요. 물건이 아니라니까.
조문에 뭐라고 돼 있다? 물건을 안 돼 있잖아. 거기 뭐라고? 자,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지상권. 이유는? 아니, 지상권은 여기 물건이잖아요. 재산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물건, 채권이 있으니까 지상권도 뭐가 될 수 있다?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냥 표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 한 장째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꾸 이걸 눈도장 찍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횟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눈도장 찍다고 나중에 이 소리가 그 소리지 이렇게 계속 연결된다니까. 이거 가지고 뭐 요약집 만들 수도 있고 뭐 만들 수 있는데 필요 없잖아. 몇 장이 충분한데. 한 장 충분한데 이거 가지고 뭐 여러 장 만들 수 뭐 있어. 이거 가지고 좀 늘려드리면 이제 뭐 A4 크게 해서 하나 만들 수 있을까? 그때가 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지금 일단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형의 전환도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세요? 조문만 보세요. 138조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하는 것을 의혹하실수 인정될 때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뭐한다? 갖는다. 네, 그 정도에서 전문 기억하시고 밑에 거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오른쪽에 살이 있습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다음 편 넘기시고요. 132페이지 무효행위 추인 나왔네. 무슨 추인? 자, 왼쪽에다 원 그려놓고 몇 번 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 그려놓고 2번 화살표 추인이죠. 몇 번 추인? 그럼 2번 추인은 처음부터요? 그때부터요? 응? 그때부터가 되겠지. 무건 대리 추후로 인정하면 처음부터 했었잖아요. 그래서 139조 확정부인 법률행위는 추인에도 뭐가 생기지 않는다.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무효.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를 뭐예요?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언제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럼 여러분들 적법성 무효를 추후로 인정한다. 논리가 안 맞겠죠? 타당성 무효를 추후로 인정한다. 이것도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이 추인은 의사표시 영역이 추인 정도만 가능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건에 가로 1번만 체킹. 강행, 법규, 행위, 적법성, 강행, 법규, 무효. 반사회질서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타당성 무효. 추인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3페이지에 네 번째 거 봅시다. 무슨 권리자? 무권리자 처분행위. 자, 거기 쭉 내려가시면 예를 들어 나옵니까? 133페이지에 4번에 네 번째 줄에 예를 들어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의리 등기 서류를 뭐한다? 위조한 다음에 병에게 뭐했다? 처분. 그러면 갑 등기 유효 등기였었죠? 근데 뭐했다고요? 갑 등기를 갖다가 의리 뭐해서 위조해서 먹고 튀겼지 이렇게 뭐해서 매매해서 병한테 뭐했다? 등기 쳤다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그럼 다 삭제된 상태죠 지금. 그러면 이 등기가 꽝이면 이 등기도 뭐예요? 이 사람이 설령 뭐라 할지라도 이해되세요? 이게 꽝이면 이게 뭐라면 얘가 선이랄지도 뭐가 된다? 꽝.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갑을 보호하고 병은 슬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꽝이니까 이것도 꽝. 그럼 제목이 있어야 되겠지. 이게 무효 등기에 공신력 없다. 뭐가 없다고요? 공시를 뭐 해도 신뢰해도 힘을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을을 먹고 튀었죠?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을이 또 뭐예요? 망나니 아들이요. 무슨 아들이요? 무권들이 아니죠. 이건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망나니 아들이 이 무권리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갑이 병한테 와서 선이도 꽝이니까 도로 내놔라 할 수 있죠. 갑은 진정한 소유자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소유자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 들어갈 수도 있고. 에?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말소 두 번 하는 게 나아요? 다이렉트로 한 번 하는 게 나을까? 그래서 이전 등기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병은 뭐가 될까? 이 망나니 아들이 됐어. 이제 또 뭐야? 공격해 들어가겠죠. 되게 자녀분이 있으면 사문서 위조, 형사상 막 걸 거란 말이에요. 이 자식이 만약에 7대 독자면 어떻게 돼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할까?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인정할 테니까. 그래서 뭐다? 무권리자 뭐 한 것을 응? 등기까지 넘겼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갑이 뭐 한다? 추후로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찍어 보세요. 예? 이때 1번 추인을 적용할까? 2번 추인을 적용할까? 그게 문제가 되겠지. 무슨 추인이야? 2번 추인 있잖아요.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요거는 언제부터고 이게 처음부터고 2번은 언제부터요? 이건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이 사고 친 걸 이 갑이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맞는 걸까? 처음부터가 맞는 걸까?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미 저질른 물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때 판례는 이걸 쓰겠다 하는 얘기예요. 뭘 쓰겠다고? 이걸 갖다가 쓰겠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판례는 무권 대리 행위의 본인 추인 법리를 뭐한다? 이는 그때부터보다는 뭐가 낫다? 처음부터가 낫다 이 이야기예요. 갑등기, 을등기, 병등기. 갑이 추인했을 때는 그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느 거 갖다 빌려다 써야 돼? 무권 대리 추인을 갖다 쓰는 거지. 무슨 추인을 쓰는 게 아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을 빌려다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칙은 뭐도 추인을 잘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판례의 태도라는 거 책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취소 갑시다. 자, 134페이지에 맨 밑에 제한 능력자도 홀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미성년자는 성년 되기 이전 뭐 할 수 있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뭐 할 수는 있어도 뭐가 안 됐다. 같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측 갑니다. 가로 3번에 대리인 나옵니다. 뭐 나온다?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겠지만 임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임의 대리에서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뭐가 있으면,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은 직접 본인한테 들어가죠. 그럼 절 보실래요? 갑의 대리인을 병 약정했죠. 조문에서 본인 갑이 있고 약정은 누가 했다? 을이 약정하고 병이 약정했죠. 효력이 생기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 갑하고 병이죠. 약정은 을 약정, 병 약정이죠. 효력은 갑하고 누구요? 병이지. 그죠? 자, 사기쳐 볼게요. 병이 을을 사기쳤어요. 을 약정에 문제 있죠. 그럼 사기 당한 판단 기준은 을이죠. 근데 효력이 생긴다 밑으로 가면은 취소는 갑한테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취소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 갑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하고 싶으면 본인으로 다시 뭐예요? 수권 받아야 돼. 취소, 특별 수권을 받아야지 뭐 할 수 있다. 취소. 두 번째 들어갑니다. 병이 갑을 기망했습니다. 을 약정 문제 없죠. 계약은 퍼펙트 유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갑이 병 기망했습니다. 병 약정 문제 있죠. 병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을이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죠. 자, 을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을이 병 기망한 병 약정 문제 있죠. 취소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겠네. 뭐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리인 사기, 그놈 무조건. 취소는 기억할 수 있어요? 대리인 사기는 그놈 무조건 뭐다? 취소. 그냥 그렇게 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 갑을병 자꾸 여기 연습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는 뭐냐면 병이 을을 기망했을 때 을 약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판단 기준은 누구지만 을이지만 밑에 내려가서 취소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을이 하는 게 아니고 갑이 하니까 임의 대리는 당연히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취소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책은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쪼개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취소의 밑에 가면 상대방 있죠. 바로 2번 있죠. 취소 상대방 옆에다가 그때 그 사람 적으세요. 취소 상대방은 누구다? 지금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갑하고 을하고 뭐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토지가 어디로 넘어갔다? 넘어갔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이 계약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3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3번에서 몇 번 만들어야 돼요? 2번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뭐야? 취소는 상대방이 누구냐 이야기예요. 현재 병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야. 그 취소를 누구한테 해서? 그때 그 사람한테 해서 몇 번 만들었죠? 확정무효 만들었죠? 그럼 이게 만약에 사기였다면 어떻게 사기였다면 병이 선이면 뭐하고? 보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게 가는 건 취소 효과의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단계가 어떻게 돼요? 3번에서 2번 만들 때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처음 계약한 그때 그 사람한테 한 다음에 취소 효과 들고 가는 거야. 누구한테? 병한테. 이게 미성년자라면 병은 선이도 꽝, 악이도 꽝이 되겠지. 차고 사경발 때는 선이는 보호받고 악인 보호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문장 읽어보세요. 우측에 3번 읽어보세요. 미성년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도했고 후에 을은 이를 다시 누구한테? 병에게 전매한 경우 취소권 행사하는 누가 아니고. 그러니까 3번 상태에 있다가 2번으로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누구한테 한다? 그때 그 사람. 을한테 한 다음에 그 취소 효과 들고 이제 병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병은 취소 상대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올릴 땐 누구한테 한다?
그때 그 사람한테 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제 3자한테 갔으면 이제 그 효과 들고 가는 거야. 미성년자는 절대적이죠? 그럼 선의도한테 가서 공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넘기시고 136페이지 취소의 효과입니다. 그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출제자가 이거 뭐로 장난칠까요? 취소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겠지. 자,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뭐 할 책임이 있다? 상환할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보호를 하지요. 그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이 구별 없이 있는 그대로 현존. 이게 제한 능력자가 아니면요,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의는 현존, 악의는 전부. 근데 우리는 누구를 보호한다? 제한 능력자는 뭐 묻지 않고, 선의, 악이 묻지 않고 현존. 자, 가로 1번 이제 소급표 나오죠? 체킹하시고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령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취소 효과는 제한 능력자 미피피 취소에 있어서는 모이지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취소해서 확정 무효 만든 다음에 건너간 사람이 선이고 악이고 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차고 사기는 뭐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2번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건너간 누구한테? 선의한테는 공격할 수 없고 누구한테만? 악이.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한 장짜리 보고 연습할 수 있잖아요. 의사 능력은 절대적 무효, 행위 능력은 절대적 취소, 단독 회피 시에는 상대적 무효, 통적, 상대적 무효, 착오, 상대적 취소, 사기, 상대 취소, 화가적 타, 전부 다 절대적 무효. 전체하고 자꾸 맞히시면 됩니다. 아까 소급해 2번을 했었죠. 3번 상태에서 2번 갔으면 2번 주의는 되죠. 근데 유턴해가 돌아가 가지고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3번 주의는 된다 안 된다. 불법 유턴과 직진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불법 유턴과 뭐라고요? 직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144조 체킹, 144조 체킹. 자, 144조는 아까 중요한 게 취소 원인 소멸된 후에 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들어가면 능력자가 된 후에 뭐 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착오는 착오를 뭐 한 후, 안 후 추인할 수 있고, 사기도 사기를 안 후 추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에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죠.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하므로, 이 말은 맞죠. 취소 원인 소멸 전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없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맞다 틀리다가 나와야 돼. 그럼 그 연습을 하셔야 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의식적 과정을 자꾸 연습하게 되면 그게 무의식 세계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넘기시고. 자, 138페이지에 무슨 추인 나와요? 자, 여러분들 법정자 가지고 한번 말 만들어 보세요. 법정. 법정 가지고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정. 응? 법정 대리인 나오겠지. 그죠? 또 지금 한 거. 법정. 추인. 또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무슨 갱신? 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법정자 있죠.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다 시험거리야. 다 시험거리야. 무슨 거리야? 그러면 공부할 때 찾아서 공부해도 되잖아요. 꼭 책을 첫 페이지 필생하지 말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부터 가서 뭐 한다? 찍고 나오고 찍고 나오고 찍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시험에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는 근데 가서 끙끙거려. 특히 총칙 맨 앞부분 권리변동 뭐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 뭐 이해되지도 않아 처음에. 그러니까 세월이 필요해서 저절로 이해되는 것들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법정 대리 할 때는 이제 복대리 가서 좀 연습 좀 하시면 좋아요. 무슨 대리요? 복대리 기억나세요? 뭐? 자본 대리인 복대리 가는 게 뭐예요? 자신의 이름. 복대리인이 상대방 할 때 대리 행위니까 본 자본 대리인 본인 이름이죠? 밑으로 가는 게 복대리 가는 게 뭐예요? 자신 이름 본인 이름. 자, 법정 추인하면 뭐가 기억나야 될까요? 이미 추인이지 뭐. 무슨 추인이야? 스스로 원해서 하는 추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뭐다? 뭐 청량. 취소권자가 청량은 법정 추인이지만 상대방의 청량은 네, 법정 생각할 때는 이제 보통 이거랑 비교되는 게 일괄경매. 무슨 권? 자, 자동갱신은 법정갱신은 등기요 등기 분류. 아니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 등기할 필요가 없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법정해제는 어디서 나왔어요? 채무분리. 무슨 분리?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해제란 단어는 몇 번에서 오는 거고, 유효를 전제로 해서 해제란 단어가 나오지. 취소는 여기서 나오죠. 총칙은 취소. 총칙은 뭐예요? 취소를 잡으시고, 3편은 뭘 잡으시고, 해제를 잡으시고. 예? 그러면 2편은 뭘 잡아야 될까? 2편은 점유를 잡으면 돼. 6개가 비밀이야. 뭐라고요? 총칙은 취소를 잡으시고 여기 3편은 해제 4번 물건은 뭘 잡아라? 본권을 잡지 마시고 점유를 잡으시라고. 보세요. 프린트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8개 물건 중 점유는 본권이 아니죠. 이해됐어요? 그 차를 딱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 가지고 사유까지 나올 텐데 139페이지에 사례가 있으니까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사례에다가 별표하시고 하나씩 자꾸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래서 밑에 핵심 콕콕 들어가시면은 여기 거기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 나오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모가 된 다음에 성년된 후에 전병 청량고추 먹다 제재.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할 때는 전부 다 법정 추인이죠.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지 않고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액션이지 취소권자 액션의 경우가 두 가지죠. 그 밑에 있는 핵심 콕콕이에요. 청하고 뭐다? 양.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넘기시고요. 140페이지. 취소권에 뭐가 나온다? 당기 소멸. 자,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몇 년? 또 3년이야?
법률 행위는 10년이에요. 10년. 힘들면 제가 이 법자 10액이라고도 얘기했잖아. 추인할 수 날부터 몇 년?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니까 법률 행위 먼저 적어놓고 추인 뒤에다 적어놓고 또 문제를 내. 그러니까 암기한 사람들은 막 또 헷갈려 틀린 사람도 있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외운 사람은 그렇지. 근데 이해한 사람은 뭐야? 계약한 날로부터 법령에서 몇 년? 10년이고 이거 뭐야? 이게 추인 기준 3년이야. 법률 행위 기준 10년, 추인 기준 3년. 잊어먹지 마세요. 자, 밑에 이제 확인 예제가 나오죠. 무슨 예제?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채무를 이행했죠. 취소권자가 액션 취했네. 취소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취소권자가 상대방 담보 제공했죠. 액션. 세 번째,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죠. 취소권자는 액션 취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액션은 아니지. 네 번째 거,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뭐 했다? 액션. 맞죠? 다섯 번째, 상대방과 무슨 계약을 했다? 액션. 어느 것만 액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 푸는 요령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취소권자가 전데 하나만 보여. 그 눈치를 딱 해가지고 뭐야? 3번 이상하겠구나. 눈치로 때려 잡아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 넘기시고요. 이제 부관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자, 부관은 그냥 한번 제가 혼자 주로 떠들다가 체킹하고 넘어갈게요. 양은 좀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인데. 자, 갑의 을한테 얘기합니다. 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뭐하면? 자, 이 아파트를 너한테 증여하마. 증여. 을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하게 되면? 합격하게 되면 달라는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뭐 한다? 달라는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럼 요 사이에서는 달라는 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력이 뭐 있다고? 자,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집중하려면 할 수 없이 또 제한합니다. 너 합격할 때까지 내가 생활비를 주겠다. 생활비 월 500씩 준다. 그 뭐 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될까?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다가 뭐 하게 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효력이 뭐 한다? 소멸하죠. 그러면 효력이 뭐가 되느냐? 예, 해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래서 왼쪽은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고 오른쪽은 그럼 이걸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하란 말이에요. 글자에서 느껴. 무슨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으면 정지는 효력이 뭐가 돼 있다가 밑에다가 발생한다 이렇게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발생은 플러스죠. 그럼 해제는 뭐 해제는? 해제는 벌써 소멸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효력이 뭐 했다가 발생했다가 해제, 소멸한다 이 얘기 아닐까? 그렇게 볼 때마다 정지는 정지, 발생 플러스고 해제는 항상 유를 전제로 오지 않나? 그러니까 뭐 발생했다가 뭐 한다? 해제, 마이너스. 근데 이 합격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면 좋겠지. 뭐다?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할 때는 조건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왼쪽은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오른쪽은 해제 조건.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지금 19세입니다. 을이.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너, 네, 25세가 되면, 몇 세가 되면? 25세면 내가 자동차 사준다. 뭐 준다고요? 자동차를 사주마. 25세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럼 25세가 되면 사달라는 효력이 뭘까? 발생하겠죠. 다시 또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19세한테. 자, 너한테 25세까지, 몇 세까지? 생활비 500만원씩 주겠다. 그 이상 없다. 그러니까 25세면 뭐 해주고? 생활비 500만원 그때까지면, 그럼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야. 그러면 25세가 되면 효력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해제란 말 안 써. 요건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건 시작한다 해서 시기란 말 써주고, 뭐 써주고? 이쪽은 끝낸다 해서 뭐다? 종기.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요 25세는 확실하죠? 그죠? 근데 비슷해. 무슨 조건하고? 정지 조건과 시기가 비슷하고, 소멸하는 해지 조건하고 종기가 비슷해. 한 문제짜리. 힘들면 패스해도 돼. 머리 아프니까. 뭐 하니까? 여러분들은 패스를 완전히 버리면 되는데, 패스면 되는데, 버리지도 않고 안 버리도 않고 계속 뭐 하고 있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상 가고 한 집에서 한 10년, 20년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안 버리잖아. 그 집안에 뭐해? 계속 뭐 해? 집에서 옷장 한번 보세요. 버릴 거 많아, 안 많아? 근데 버려, 안 버려? 안 버립니다. 버릴 건 과감하게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안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쌓여갑니다. 공부도 버릴 건 뭐 하고? 싹 취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왼쪽과 오른쪽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 무슨 조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자, 기성은 어떻습니까? 기성은 플러스죠. 이미 성취했잖아요. 정지도 이미 플러스 된 거죠. 그럼 뭐로 갈까? 플러스로 가야 되겠지. 이걸 이제 조건 없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또 가봅시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어떻게 될까? 불능은 마이너스죠. 정지는 뭐죠?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무효. 이렇게 표현해요. 딱 해제 조건 갑니다. 해제 조건 어떻을까요? 또 해보세요. 뭐 여기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 기성 플러스죠. 마이너스니까 뭐요? 마이너스. 뭐다? 무효. 불능 갖다 대입해 볼까요? 불능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말장난.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플러스는 뭐로 가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은 있어요. 뭐 기, 정, 조, 기, 해, 무. 예?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걸로 기억하세요.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이 뭐야? 성취되기 전까지. 뭐 되기 전까지? 또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조건부 권리. 무슨 권리? 조건부 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쪽은 이제 기한부 권리라고 그래요. 무슨 권리?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것이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되고, 그 다음에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똑같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합격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소멸하죠. 자, 그때부터 소멸해요? 처음부터 소멸해요?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뭐 하죠?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당사자가 이걸 특약을 맺어서 뭐 맺어서? 이 조건기간은 저 혼자 떠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뭐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쪽 갑니다. 이쪽도 25세가 되면 자동차 사준다. 그때까지 생활비 준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부터 뭐 하고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하겠죠. 근데 이걸 특약을 맺어서 소급표를 인정하면 될까 안 될까? 소급표 인정하면 의미가 없겠죠. 갑자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야 24살 때 자동차 사줄게. 말이 안 되잖아. 자, 24세까지 생활비 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했으면 끝난 거죠. 그 지금 뭘 맺어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차를 비교가지고 설명드려가. 그러니까 포인트는 정지, 해제, 시기, 종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해놓고 와서 체킹만 해볼게요. 자, 147페이지 가시면은 147 가시면은 거기 의에 동그라미 1번 체킹하세요. 조건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니고 특별 효력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149페이지에 가로 3번 기성 조건 별표해 두시고 불능 조건 별표해 두세요. 자, 기성 조건 151조 2항부터 볼까요? 조건이 범위 당시 이미 성취 플러스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 정지는 정지 발생하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플러스가 되고요.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죠. 기성 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 무효. 밑에 151조 3항 조건이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죠. 해제 조건 발생 해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지요.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마이너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핵심 콕콕 나옵니다. 자, 암기법 나오네요. 그죠? 뭐 기회무, 불정무 뭐 그렇게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억하는 것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막 바꿔. 거꾸로 들어가요. 해제 조건이 기성이야. 해보세요. 해제는 마이너스, 기성은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으로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 넘어갈게요. 자, 152페이지 갈게요. 네, 조문상 149조에다가 별표 149조 있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고 처분, 상속, 보존. 보존에다가 가등기 적으세요.
보존에다 뭐 적는다? 가등기 붙일 수 있다는 거. 자, 조건부 권리도 상속되지요.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사망했어요. 조건부 권리가 상속되죠.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가서 뭐요? 포괄 승계인 달라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상속됩니다. 보존, 가등기,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진심일까? 아니면 비아냥일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등기 해놓자. 뭐 해놓자고요? 가등기 해놓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겠지. 그러다 합격하면 기쁨을 본등기하면 되잖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가등기 붙일 수도 있다는 거.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밑으로 가면은 조문 또 하나 나옵니다. 147조 나오죠. 특히 사망에다가 별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뭐 해야 한다? 특약 맺으면 조건은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시키고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기한은 25세 정했으면 끝났지. 그럼 뭐 23살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155페이지에 152조 별표하세요. 자, 152조는 사망이 없어요. 시기 그때부터 발생하고 종기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렇고 밑에 가로 2번 있죠. 여기 정말 또 중요한 겁니다. 기한 도래효과는 뭐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뭐다? 절대적. 당사자가 특약하더라도 뭐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 한 장 놓고서요. 이렇게 이거 종이 이렇게 놓고 152페이지에 147조 하고 이렇게 가운데 딱 놓고서 152조를 비교해봐. 한 장만 딱 해놓고 그러면 152페이지에 147조는 사망이 있죠. 그죠? 근데 155페이지에 있는 152조는 사망이 없죠. 여기 비교해야 돼. 조건은 그때부터 발생, 그때부터 소멸하는데 뭘 맺으면?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아까처럼 25살 때 뭐 해준다 놓고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 이상하잖아. 그 기한은 뭘 맺어도? 특약 맺어도 소급표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중요하기 때문에 155페이지에 여기 우측에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조그만 거 있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건 기한은 그냥 제 설명 이 정도에서 마치시고요.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몇 문제? 어떤 해는 또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세요. 하셨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물권법 들어갈게요.